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도 동원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매크로 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2021년 다시 돌아왔는가? 더블탑은 아니겠지? 비트코인 왜 내려요? 왜 내려요? 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 며칠 만에 큰 폭 이제 하락을 겪었는데요.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 성적 살펴보면요. 마이너스 3.6% 정도 이제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은 5% 하락했고 솔라나는 11%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알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이제 하락했는지 또 짐작이 좀 가실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나스닥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 시장보다는 괜찮은 성적을 좀 올린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이 이제 18주 차입니다. 이번 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동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주 어떤 것이 가장 큰 사건이었을까요?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제일 큰 사건은 이제 금요일에 두 가지가 다 터졌죠. 그러니까 하나는 미국 무역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 권한 밖의 행위다. 이게 목요일에 나왔던 뉴스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나왔었던 것이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 3개월 유예할 때 약속했던 거 안 지켰다. 제재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25%였는데 우리 그거 50%로 올릴 거야. 이러니까 완전히 시장이 두 대를 연이어 맞고 그냥 처박았던 그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3천대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지금 오늘 토요일 저녁 10시인데 조금 이제 회복을 할랑말랑하는 약간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이제 세 가지 이제 뽑아보면 이제 화면과 같습니다. 미 법원에서 이제 트럼프 상호 관세 이제 제동을 좀 걸었습니다. 대통령 권한에 넘는 이제 행위를 했다.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그 연방 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가 이제 6월 15일 정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트럼프가 이제 내정한 3명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쪽에 손을 좀 들어줄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를 좀 살펴보면 중국이 미국과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실 위반했다. 그래서 기존에 합의했던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두 뉴스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좀 살펴보면 화면과 같이 이제 순유출이 나왔습니다. 사실 몇 주간 계속 순유입이 들어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이게 순유출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도 주는 영향이 꽤나 이제 큰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BIT는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었으나 금요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순유출이 나오면서 좀 불안감에 좀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순유입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이젠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 최근에 SEC에서 지분준명이라고 하는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이제 합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것은 증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얘기가 나왔고, 이것에 약간 의미를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이 지원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이 또 상승을 좀 이뤄낼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뉴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왜 떨어졌는가? 대형 고래들이 매도를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동아님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를 좀 보면 계속 오르다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건데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는 약간 혼재돼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래가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했었고 어떤 사람들은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주말 쪽으로 가까이 가면서 거의 이제 고래가 팔고 있다. 이쪽으로 이제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텐데 먼저 보여드리는 요 알록달록한 요 장표는 지갑별 비트코인 트렌드 축적이라고 하는 온체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냥 알록달록하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6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윗줄이 비트코인 10,000개 이상 갖고 있는 지갑이에요. 그리고 맨 아랫줄은 비트코인을 1개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지갑입니다. 보시면 이 가로축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 이렇게 이제 됐다. 보면 이 파란색이 짙을수록 매수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 빨간색이 짙을수록 매도를 많이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면은 대충 약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2024년 가로축이 8월부터 5월 한 20
17일까지 타임라인이 그려져 있는 건데 요 딱 가운데가 어디냐면 2025년 1월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대체로 파랗죠. 그리고 10,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엄청 진하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여기서 이제 많이 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이후에 연이 바뀌면서 트럼프 취임이 가까이 오면서 이게 뻘겋게 바뀌기 시작하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최근이겠죠. 4월 한 중순부터 지갑에 100개 이상 비트코인 들고 있는 지갑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4월 중순부터 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점점 짙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이 줄에 끄트머리가 지금 약간 붉어졌죠. 근데 이제 아마 이 색깔이 더 짙어졌을 것이고요. 이후의 추세를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10,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팔기 시작했다. 사실 이제 이때가 한 수요일 정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밑에 고래들은 약간 옅어지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파란색이에요. 나쁘지 않았어요, 수급이.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건 뭐냐면 1개가 안 되는 비트코인 지갑이 제일 파래요. 얘는 이때부터 사기 시작해요. 한 5월 20일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갑에 1개가 없는 비트코인, 완전 개미, 새우 이런 친구들이 이때부터 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고래는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있었던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밑에 보시면 요거는 크립토컨트 자료인데 거래소로 입금되는 고래 물량, 비율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흰색은 가격이고요. 이 노란색이 이 고래 물량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이 한 0.5 정도 가까이 갔어요. 최근 비율이 어제 정도 기준으로 보면 0.5 정도에 근접했는데 이게 전체 거래소로 들어오는 입금 물량의 절반을 고래가 입금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과거 사례를 좀 보면 한 0.475 정도로 넘어서기 시작하면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고래가 입금을 많이 하면 많이 판다는 얘기예요. 고래가 덤핑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러니까 과거 사례랑 봤을 때 지금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왼쪽에 보면 2011년에 탑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2011년 상승이랑 비슷하다,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11년에 2월 달에 한번 탑을 찍고 정고점을 찍고 이때가 63,000이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두 번째 탑이 이게 11월쯤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가 6만 대에 이렇게 고점에 봉우리가 2개가 생겼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번에 상승이 그렇죠. 1월 달에 10만 8천이 한번 찍혔고, 그리고 이번에 11만 2천이 찍혔으니까 한 5개월 간격을 두고서. 그래서 이게 차트에서 보면 더블탑이라고 해서 이렇게 2개를 찍고 내려가는 수순인데, 여기서 우리 노란색 비율을 보면 이때도 두 번째 이 봉우리가 찍혔을 때 시점이 한 0.45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거 좀 싸하다. 일단은 거래소 유입되는 물량의 50% 이상을 고래 주소가 차지할 때는 가격이 고점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30일 이동평균으로 보면 0.475 정도고, 그래서 좀 불안하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가격이 우리의 희망대로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 이후에. 근데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봉우리 2개가 그려지는 게 보이면 차트상으로 투자자들 심리에 굉장히 좋지 않은, 우리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미 법원에서 국제통상은 의회 고유 권한이다. 트럼프 관세 제동을 걸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우리의 고난이 시작된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을까요? 이거는 잠깐 이제 동현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또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일단은 미국 무역법원에서 이제 1심입니다. 미국도 3심 재판을 하는데 1심에서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약자로 줄여서 IEEPA라고 하는데, 그 법을 근거로 트럼프가 4월 2일에 상호관세를 때린 거예요. 근데 그 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관세 매기는 건 무효야. 이게 이제 판결의 내용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를 했죠.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판결을 내리고 있어. 대략 이런 내용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면 우리 이미 수개월 동안 무역협상 진행해 왔는데 그게 다 그냥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결하는 게 어딨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연방항소법원에서 그 얘기를 듣고 1심 판결을 집행을 일시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의 내용은 10일 시간 줄 테니까 그 안에 상호관세 싹 없애라, 무효해라. 이게 이제 1심 판결이고, 2심 판결은 그렇게 판결한 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 근데 2심 판결을 하는 내내 중단하는 게 아니고, 이 판결이
심리와 본안 소송 두 개로 나뉘는데, 심리할 동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서류 받고 서로 이제 뭐 주장이 이런 주장 하시는 거죠, 뭐 이런 거 확인하고 진짜 이제 본 소송을 들어가기 전까지 는 중단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티코라고 하는 미국 이제 정치 전문지가 있는데, 거기 보도에 따르면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6월 15일까지는 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전망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무역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인지 최선의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세는 무효가 맞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이 문제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까지 걷었던 돈을 되돌려줘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아까 동현님 얘기했다시피 대법원에 최종 가서 판결하게 되는데, 대법원이 지금 6대3 구도예요. 총 대법관이 9명인데 대법관은 종신 대법관이라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 6명이 보수 성향이고 3명이 진보 성향인데, 이 6명의 보수 성향 중에 3명이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때 자기가 임명을 한 사람. 그래서 트럼프한테 유리한 판결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약간 다수의 전망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거지 같은 상황인 거예요. 3심까지 가면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근데 1심은 졌어. 그리고 이 지금 관세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뭐 지금 인도랑도 타결해야 돼, 한국이랑도 타결해야 돼, 일본이랑도 타결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야, 그거 니네 법정에서도 니네 그 판결 이상한 거 났던데 그거 해결하고 와, 명확하게 하고 와. 그 다음에 우리 얘기하자. 나 같아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 판결 하나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졌고, 어쨌든 이 판결이랑 상관없이 관세를 매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TA를 안 쓰면 돼. 그러니까 다른 법을 쓰면 돼요. 쓸 게 많아. 뭐 품목별 관세 지금 매겨놓은 것도 무효 판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바로 금요일에 뭐 했어요? 철강 관세를 25에서 50으로 올린 거예요.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당분간은 뭐 이제 품목별 관세를 나라별로 차등 지급하는, 그러니까 차등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마 관세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단 지금까지 굉장히 좀 여유를 어떻게든 좀 찾으려고 했었는데, 왜냐면 국채 시장이 되게 불안하니까 지금 그럴 상황이야. 금요일에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온 이유는, 저도 제 유튜브에 이건 폭주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안 그래도 요즘에 막 트럼프 타코라고 놀린단 말이에요. 트럼프 겁쟁이라고 막 놀리는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의 투자 자산에 빵 하고 터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시 깨진 디지털 금 내러티브입니다. 한동안 금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따라서 올라가면서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다시 시장에 돌아왔다. 금은 고점이고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가야 할 때다라고 좀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29일에 연준의 쿠글러 이사라는 사람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뭐란 얘기했냐면, 미국의 안전자산에 대한 시장 선호가 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이 전 세계 국채 중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이었는데, 4월 달에 우리가 이제 경험했잖아요. 주식 내리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달러 가치까지 같이 해서 셀 아메리카 얘기도 나오고 트리플 약세 이런 국면 속에서 사실 비트코인이 엄청 주목을 받으면서 11만 달러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연준 이사가 지적을 했어요. 미국 안전자산의 어떤 이 신화가 지금 깨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 얘기를 하던 찰나에 마침 트럼프 관세 이 문제가 터져서, 그날 미국 무역 법정에서 관세 무효다 이 얘기가 나와서 엄청 시장이 불안정할 때 제가 이제 가격을 봤지. 그래서 이거 잘하면 비트코인 반등할 수도? 이러고 이제 봤는데 반등은 낸걸? 보시면은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파란색은 미국 10년물 국채, 그리고 이 보라색이 나스닥 100이거든요. 보면은 다 같이 이렇게 쭉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노란색은 뭐냐면 금이에요, 금 가격. 그래서 이날 금은 굉장히 잘 갔어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내려간 거니까 국채 가격은 반비례하니까 결국에는 금이랑 비슷하게 갔다고 볼 수 있겠죠, 흐름이. 그래서 금이랑 미국 10년물 국채는 이날 선택을 받았고,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은 선택을 못 받았죠. 그래서 이날 제일 좀 낙폭이 크게 떨어졌던 것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연준의 쿠글러 이사도 미국 안전자산에 대한 시장 선호가 약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날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지. 다시 미국 국채가 선택을 받았어. 그리고 4월 중순부터 약간 존재감을 뽐내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날 그냥 꼬라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다시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불안정할 때 올라줘야 되는데 올라주지 못했다. 사실 이게 29일 날 있었던 일이고 이제 어제 30일 날 비트코인이 좀 더 큰 낙폭으로 떨어졌던 이유도 이렇게 안 가네? 라는 부분이 확인돼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타코라고 이제 놀림을 받고 있는데 이 타코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항상 도망간다.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를 놀리는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굉장히 긁혔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동원님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타코가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는 미국 장기채 국채가 폭락하면 하던 걸 멈추고 항상 양보를 한다. 맞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겁쟁이다. 이렇게 이제 놀리는. 트럼프를 싫어하고 놀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코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긁어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거 지금 10년물 국채 떡 폭락하면 또 그거 접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하다가 그저껜가 이 인터뷰 중에 타코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트럼프가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처럼 행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더니 그날부터 막 폭주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30일 시장에서 이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중국이 협상 불이행을 하고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히토류 수출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알루미늄과 철강 관세를 지금 25%에서 50%로 증가시키겠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죠. 저는 1번은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는 사실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미국 무역법원의 그 판결 얘기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판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면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이걸 잊어버려야 돼. 약간 이슈를 덮는다고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이거랑 같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시진핑이랑 전화 통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시진핑이랑 전화 통화해서 우리 아무 문제 없고 협상 다시 하기로 했다. 그러면 트럼프한테 좋은 뉴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묻혀 무역법원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건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안 좋은 게 뭐냐면 2번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제 6월 15일까지는 거둘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관세를 거둘 수 있는 게 굉장히 불투명해졌고 이 관세를 못 걷게 되면 사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호재예요. 왜냐하면 관세가 그 자체로 기업들한테 상당한 비용을 전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되게 호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철강 관세를 50% 올리게 되면 이 효과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이 무역법원의 무효 판결로 내려갈 수 있는데 이거를 철강 관세, 알루미늄 관세 50%로 올려버리면 이게 다시 올라가 버리니까 실효 관세율에도 이득이 없고 시장은 엄청 지금 불안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 베리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진짜 악재인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1은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시점상 보면 2는 충분히 반영이 덜 됐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한 10만 4천 정도 할 때 이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도 4천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반영이 충분히 안 됐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트리거가 또 추가로 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듣고서 궁금한 거는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뉴스가 어떤 것이 있고 다음 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지 혹은 상승할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전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 어제까지는 반등을 할 걸로 봤어요.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반등을 할 걸로 봤는데 품목관세 그 철강 알루미늄 50%로 올린다는 얘기가 나와버렸고 그러면 과대낙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횡보를 하거나 근데 지금 되게 좀 싸하거든요. 지금 가격이 지금 원래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3천 선까지 내려갔다가 3시간 전부터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몇 알트는 벌써 막 상승폭이 7% 8%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2021년 그 두 번째 봉우리 꺾일 때 있었던 약간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알트가 지금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알트가 안 올라요 라고 하시는데 알트는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게 안 올랐을 뿐이에요. 알트장이 없었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11만 2천으로 가는 사이에 잘 가는 애들은 굉장히 잘 갔어요. 이더리움이 한 달 만에 45% 걸었는데 근데 걔네가 어제 10% 5%막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지금 다시 5% 7% 이렇게 오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싸하고 두 번째로 싸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현상이 또 뭐냐면 김프가 올랐어요. 지금도 뭐 아주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김프 2.8이거든요. 낮지 않은 수준이에요. 다만 그때랑 다른 건 뭐냐면 그때는 개미들이 많이 탔어요. 개미들이 타는 게 너무 눈에 보였어. 두 번째 봉우리에서. 근데 지금은 그게 아주 눈에 보이지는 않는 약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저는 쉽게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좀 불안한 건 그런 부분은 좀 불안합니다. 가령 이제 어제 오늘 있었던 뉴스 중에 밈코인 같은 거 전체 물량 10% 들고 있는 애들이 그냥 다 던지고 나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을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유동성 대부분이 밈코인에 물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알트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알트를 한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밈코인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고 과거에부터 사서 홀딩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덤픽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심이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궁금한 게 다음 주에 좀 매크로 뉴스 나올 게 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인도와 협상을 좀 할 거다, 잘했다, 뭐 일본과 잘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나 아니면 경제 지표들이 앞으로 좀 예정된 게 좀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부터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다음 주가 되면 트럼프가 사인만 하면 되는 나라가 3개가 있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3개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인도, 일본, 한국 이런 비중 있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제 그게 지금까지 얘기가 안 셀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의회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일본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사인만 하면 되는 그런 나라는 아닐 거고 어쨌든 호재는 있습니다. 통과시킬 만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불확실해. 왜냐면 아니 어떤 미친 나라가 그 나라의 법원에서 관세 무효대라고 했는데 지금 사인하면 그 사람이 반역죄로 잡혀갈 수도 있어. 재수 없으면. 지금 되게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호재예요. 그게 호재. 이제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무조건 되는 협상이 3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어. 이게 호재고 또 하나의 호재는 아까 시진핑이랑 통화해서 시진핑이랑 통화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봐요. 이것도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뒤집는 것이 사실은 그 품목 관세 50%라는 거지. 지금 심지어 반도체 관세는 매기겠다고 한 날짜로부터 5주가 지났어요.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 이게 막 50% 이렇게 나오면 답 없는 거고 내가 트럼프라면 아씨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상황일 것 같아. 지금 너무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매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가격이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낮지 않나요? 10만 3천? 반등을 안 하고 있잖아, 근데 비트가. 이게 지금 누가 누르지도 않아요. 거래량이 없어. 사는 사람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불안한 그런 요소가 될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올라가면 저도 따라서 사긴 할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될 것 같다를 예상하고 어떻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다. 네, 오늘도 동환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매크로 뉴스를 알아봤습니다.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